2018년 1월 어디든 언제든 부르면 달려간다는 당찬 포부로 시시콜콜 택시가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길도 달리고 바닷길도 달리고 하늘길도 쌩쌩 달려온 올 한 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서 우리 지역에 나아가야 할 큰 그림까지 시시콜콜 짚으며 달려왔는데요. 그중 가장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 하면 바로 남북경협, 북방경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포항은 작년 11월이었죠.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환동해권의 북방경제협력의 아주 거점 도시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방경제협력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이때 시시콜콜 택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녀온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려 러시아까지 가서 그 북방경제협력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죠.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점들, 그리고 북방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핵심만 모아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러시아와 중국,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르는 북방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에너지 자원의 75%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미래시장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꽃 피고 있는 평화 모드를 타고 이 북방경제협력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항인 영일만항을 보유한 도시이자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개최지인 포항은 이제 북방교역의 거점 도시로 새로운 비상을 꿈꿀 때입니다. 그리하여 준비한 대기획, 시시콜콜 택시 러시아에 가다.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가는 택시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 러시아 하고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극동 군사기지이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과 도착점인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에 큰 문호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오늘날 이 도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꿀 북방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왔네요, 저희가. 그러게, 저희가 온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희가 왔습니다. 북방경제협력의 현장,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독수리 전망대에 저희가 올라와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지요? 네, 진짜 멋져요. 러시아에 대한 첫인상 어때요? 뭔가 러시아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뭔가 설레이는 기분이 들고, 남북이 뭔가 평화무대여서 그런가요? 북방경제에 훈풍이 불어서 그런지 왠지 좀 따뜻하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첫인상을 가져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사실 우리가 없거든. 러시아 까만 눈이잖아요. 우리가 뭐 옷이나 맞춰 입을 줄 알지 그러니까. 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있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 본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북방 경제로 이야기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길잡이가 돼주실 분이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책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역사책에서나 봤지 잘 몰라요. 그러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소개부터 일단 한번 해주세요. 종교 그리고 군사적인 의미에서 러시아가 개척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군사 도시로서 외부에 개방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경제 중심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곳이고 환동의 지역, 포항이라든가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하고 교류를 위한 아주 적합한 도시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회색 빛깔의 군사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그리고 요 근래 와서는 도시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뭐 기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도시 색깔이 바뀌고 있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 분들 또 일본 분들 많이 오시다 보니까 도시가 생동감도 넘치고 이제 건축물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느낌이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여행으로도 오겠어요? 어떻겠어요? 또 올 거예요. 누구랑? 너랑. 나 데리고 와요. 좋다.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시내를 딱 돌다 보니까 이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오른쪽으로 딱 보니까 이제 바닷가하고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다 보이는데 바닷가를 끼고 도는 거는 또 우리 포항하고 이제 닮은 것도 같아요. 너무 비슷하죠. 네, 그죠? 느낌이 우리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 닮은 점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뭐 첫 번째는 이 동해랑 바다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항만이 있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이제 산업이자 교육도시라는 거. 뭐 그 정도가 이제 닮았고요. 지금 저 포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조업 철강?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철강석이 어디서 올까요? 수입을 하겠죠? 네. 지금 아마 우리 대부분 이제 호주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철강석을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석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석과 석탄을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호주보다 러시아가 훨씬 가깝죠. 가깝고. 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싼 짧은 시간에 그 원자재를 가지고 오고 반대로 우리 포항은 그걸 이제 생산하는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서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런 어떤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싸질까요? 100km 가면은 호주까지 가는데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릴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오는 데는 한 이틀이면 오거든요. 와. 그러면 그만큼이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택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는 기본 요금인 거야. 그렇죠. 그렇지. 한 방에 가는 거야, 기본 요금 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호주나 이런 데는 할증이 붙어요. 맞아요. 그렇죠. 멀어. 맞습니다. 이게 단순 계산이 되네요, 바로. 아니, 그럼 주고받고 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강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또 우리가 막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무를 빌 수 없잖아요. 예. 나무도 적고. 여기는 나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재, 또 이 목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목재가 부서지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연료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우드칩, 뭐 우드 팔렛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목재 부산물입니다. 이것들을 발전소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산물. 나왔다. 이거 기다렸어요, 이거. 킹크랩. 여자분들은 이제 킹크랩이고 남자분들은 이제 명태겠죠. 해장국 우리가 먹는 뭐 대구라든가 뭐 명태 이런 생태탕 같은 것들을 그거의 거의 90% 95% 이상을 다 여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하는 그렇죠. 열차인데 이 열차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길이는 엄청나죠.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총 길이는 무려 9,288km. Владивосток – это очень крупный, особенно по российским меркам, транспортный и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Мы говорим, что именн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чинается самая длинная в мире транссибирск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магистраль. 철도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에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개척을 해나가면서 뭐 1년에 뭐 100km, 50km씩 이렇게 계속 넓혀 나가면서 지금은 이 끝인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겁니다. 아까 여기가 뭐 시작점이라 그랬는데 네. 끝점이자 또 시작점인 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겠죠. 동방을 다스린다는 뜻의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미래와 번영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으로 이곳의 산업 생산률과 투자 증가율은 이미 러시아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철로도 철로지만 사실 핵심은 또 항만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항만의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철도는 그때 연결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다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아시아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중국 또 일본,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배로밖에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까지 연결되려면 또 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항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만하고 철도가 이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리고 항만으로 배가 들어와서 물건이 오더라도 이게
러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결국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철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이제 어떤 시설도 갖춰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항만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 극동적 항만, 특히 이 블라디보스톡의 항만에 대한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이 환동의 지역과 연결시키기 위한 다른 항만들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의 숙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항만 쪽은 러시아의 숙제이기도 하겠네요. 예, 러시아의 오히려 더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가 기존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철도가 더 살기 위해서는 항만이 필요하고요. 또 항만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 세계로 나가는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또 항만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 철도가 또 받쳐줘야 하는 이런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항만에 대한 투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превратить Владивосток в современный, круп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ихоокеанские ворота России для всег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Ну 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на уровне больших проектов, то, конечно,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у нас есть и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и порт, потому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транзитные груз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 Японии, из Китая через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гут попадать затем на Транссибирскую магистраль и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ли в другие европейские город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던 블라디보스토크의 여객선 터미널이잖아요. 네네. 아, 좋다. 야, 눈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 그러게. 야, 지금 여기로 이제 많은 페리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 화물선들도 들어오고 네네. 그러는 거죠. 네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역하고 항만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말하자면 부가가치라든가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선 심상치 않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군사도시에서 이제는 관광도시로 거듭난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2017년 기준 연해주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1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паромов, у нас действует одна регулярная линия, которая соединяет Владивосток 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и порт Данхэ, и далее идет в Японию, в Сакайминато. Значи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приняли 14 заходов круизных лайнеров, в 2016 6, ну 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мы планируем уже где-то 15,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больше заходов к нам. 또 포항에서도 지금 크루즈 사업을 아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서해안 쪽하고 또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포항에서 크루즈 산업을 이렇게 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신경을 쓰면 우리가 좀 더 선도할 수 있을까요? 처음은 크루즈 선박이 붙을 수 있는 이제 선석을 좀 확보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루즈라는 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항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배후에 이 경주라는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항이 이제 살기 위해서, 크루즈로 살기 위해서는 이 경주랑 어떻게 연계시키는가도, 그러니까 바다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륙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를 보고 온 사람들이 뭐 강원도를 가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가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을 떠나가지고 저기 캄차크나 아니면 그 위쪽에 있는 북극 지역까지 가고 싶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요를 잘 추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맞춤형 크루즈 항로라든가 크루즈 선박을 만드는 게 지금 포항이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ъяснять им
возможные маршруты, в которые может быть включен город и порт Пухан. То есть маршруты, где он может быть как транзитным портом, так и портом начала или окончания круизов. Потому чт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решение о том, куда заходить, оно зависит от руководства круизных компаний. Поэтому чем раньше начнут выстраиваться такие диалоги, тем раньше порт Пухан увидит рост заходов круизных судов к себе. 러시아 하면은요, 한파, 블라디보스토크 하면은 뭐 바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네. 이다지도 넓은 평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3시간을 넘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야, 이 땅이 넓긴 넓네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133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주 하나를 달려와도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죠. 야, 저희가 지금 핫산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보니까 인적도 좀 드문 것 같고 집들도 거의 안 보이죠? 핫산은 이 극동 러시아의 최고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북한과 그리고 중국하고 3국이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떤 공산주의나 이데올로기가 퍼져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보급기지 역할을 하는 루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되죠. 경제 발전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 지역이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국경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국경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게 철도가 하산에서 북한의 나진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자루비노 항이라든가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나진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의 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물류가 연결되는 물류의 미래이자 또 경제의 미래가 되는 곳이죠. 그럼 우리가 뭐 여러 군데를 가겠지만 지금 먼저 가봐야 될 곳은 어떤 곳이에요, 본부장님? 이 근처에 크라스키노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발해 시절에 성터가 있던 곳인데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 지역을 조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왼쪽 편에 동해가 보일 거고요. 또 정면 방향에는 북한 땅이 보일 거고 와.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국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 보일 텐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멀리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삼국이 한꺼번에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다, 그죠?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크라스키노 전망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우뚝 솟아있는 핫산 전투 기념비였는데요. 1938년 두만강 부근에서 일어났던 소련과 일본의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한 것을 기념해 세운 거라고 합니다. 야, 정말. 뭔가 눈이 탁 트인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여기만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쪽으로 돌아서 저쪽 보시면 동해 바다로 나가는 길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쪽이 다 동해 바다라는 거죠. 멀리 저 산 너머가 북한 땅이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저렇게 조금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네. 저쪽이 중국의 훈춘 지역입니다. 저기가 훈춘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예. 이 지역이 앞으로는 북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중국이 맞닿는 그런 곳입니다. 핫산군의 크라스키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약 200km, 중국의 훈춘에서는 약 40km, 그리고 북한에서는 약 60km가 떨어진 곳인데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에 맞닿아 있어서 북방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Хасанский район имеет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и такое ж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для Кореи и Китая. Это наши соседи. Весь Хасан – это не только у нас один город, а это у нас целый район. 3 больших порта – это Пассиет, это Зарубино, это Славянка. Это наша задача сегодня – это сделать эти по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вот,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нечно, все отнош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нашим прекрасным городом-побратимом Паханга. Вот. И к нам ежегодно приезжает много гостей, много делегаций с города Паханга. И мы хотим вместе с ними сегодня созда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от. Мы думаем,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 нас появи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городе Паханге и на Хасане. 과거에 여기가 우리 또 북간도, 간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에 있던 조상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터를 일구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에 항일 투쟁의 숨겨진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독립자금을 거두어가지고 중국 쪽에 보내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그런 또 재미있던 이야기들도 네네. 많고 저쪽을 보면 이제 철도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기 기차가 좀 다니네요. 지금 기차 가고 있네요. 네네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저기 있는 마리노라는 역에서 네. 기차가 직진을 하면 북한으로 가는 거고요. 저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국경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국경지역이라서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철도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항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이 3국이 초국경 협력을 할 거고 거기 당연히 우리 나라가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여하기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 동해와 맞닿은 이제 항만 도시들, 특히 포항도 그 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포항에서 이쪽으로 바닷길이 열리고 또 그 더 먼 미래에 철도가 열리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먼 러시아의 땅이 아니라 포항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형제 도시가 될 수가 있겠죠. 야, 저 바다를 통해서 이제 포항까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 이웃 동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핫산은 포항과도 인연이 깊은 곳인데요. 2014년 해외 자매 우호 도시로 손을 잡고 2015년에는 물류 관광 규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Значит, сегодня помогали друг другу. Это начиная от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от, значит, и заканчива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такие как судоремонт. Вот, это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бы смогл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рыбные. Вот. Знаем, что ест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развитием море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ны для Хасана. Вот. И я думаю, что значит, все наши связи, побратимские связи, значит, смогут укреплять нашу экономику.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 핫산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을 저희가 가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이 러시아랑 저기 북한하고 중국이 연결되는 철도역으로 가보시면은 아마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봤던 그 역으로 가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빨간 지붕에 있던 그 역입니다. 마할리노 역이라고 하시나요? 네, 예, 마할리노입니다. 이 러시아가 철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베리안 네. 횡단철도만 해도 뭐 무지하게 길다고 하는데 이 철도가 많고 긴 이유들이 있어요? 국토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 넓은 이 국토를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철도가 긴 거고요. 두 번째는 철도가 있더라도 결국은 물류를 하려면 바다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남쪽 바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쪽에 있는 항만과 이 동쪽에 있는 항만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도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오랜 역사 동안 이제 계속 철도가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해왔던 거군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온 거죠. 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 철도가 이제 궤가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광계라고 그러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계라고 하는데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 서유럽 지역이 전부 다 표준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하고 할 때 만약에 이 철도가 똑같은 궤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독일군이 침공을 할 때 군수 물자가 철도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이유로 이 철도궤를 넓게 만들어서 한 번에 못 오게요. 그렇죠. 한 번에 못 오고 군수 물자를 못 나르도록 하기 네. 위한 그런 이제
이유도 역사적인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시시콜콜 택시가 달려온 이번 목적지는 핫산 지역의 마할리노 역인데요. 중국 훈춘에서 출발한 기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다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국제철도 교통망의 핵심 지역입니다. 화물차와 이제 화물 기차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들일까요? 중국 훈춘에서 네. 여기 러시아로 들어오는 기차들입니다. 네네. 주로 이제 러시아의 석탄들을 중국 훈춘으로 보내는 거, 또 반대로 중국에 있는 곡물들을 거꾸로 여기 러시아로 보내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 표준계는 폭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랬던 이만큼 더 긴 거죠. 한 20-30cm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넓을수록 더 많은 하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화물들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뭐 69, 뭐 70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보통 69톤을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50톤 정도밖에 못 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궤가 넓을수록 좀 많은 화물. 그러니까 그건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러시아에서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아주 무거운 화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더 무게를 더 받을 수 있는 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걸 수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또 넓을 필요도 없고 또 원래 사실은 이게 표준계가 일반적인 궤도였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토지도 넓고 그 다음에 아까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넓게 사용하고요. 근데 이게 다르면 우리는 뭐 늘 뉴스에 접하는 걸로 철로가 연결된다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연결이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역에서 기차를 이런 화차들을 들어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차도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극복을 해야 되고 관리 체제를 잘 만들어서 극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일직선상으로 계속 그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국경과 국경에서 계속 기차들이 서서 다시 바꾸고 서서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또 기관사들도 우리 항공기 조종사들처럼 모두 영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관사가 휴전선까지 도착하면 다시 우리 북한에 있는 기관사가 그걸 받아서 다시 옮기고 러시아로 오면은 러시아에서 또 러시아 기관사가 또 기차 뒤에 화차를 끼워가지고 다시 가는 뭐 이런 계속 바꿈의 과정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뭐 그런 게 지금 철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동해선이 열린다, 서해선이 열린다, 뭐 이제 삽을 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단순히 철로 하나 그냥 뚝딱 한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밑에 인프라가 깔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그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라든가 신경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현실적으로 인프라만 깔린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북방경제교류에서 국제 철도 물류의 활성화는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에 비해 국제 해상 물류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베리아산 철광석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포항으로 운송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이미 북방경제교류의 비전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불과 이제 2016년까지만 해도 그 나진에서 이제 포항까지 영일만 항까지 그 석탄을 실은 배가 이제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잠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네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좀 재추진될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재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철도가 두 지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광계고 북한은 표준계입니다.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광계 53km를 하산역에서 나진
항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에서 내리는 화물들이, 낮은 항에서 내리는 화물들이 바로 낮은 핫산 철도를 이용해서 TSR을 타고 바로 시베리아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기관차랑 화차를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낮은 쪽에다가 투자를 한 게 그게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또 항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낮은 항에 항만이 3개가 있습니다. 1부두, 2부두, 3부두가 있는데 이 3부두를 러시아 측에서 인수를 해서 이 3부두랑 이 철도를 개발해서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낮은 하산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러시아는 왜 그렇게 했냐면 따뜻한 바다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러시아의 꿈입니다. 지금 극동 지역의 항만들이 부동호의 항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겨울에 일부분 얼거든요. 근데 낮은 항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철로를 통해서 바로 얼지 않는 항만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오고 가는 화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화물들이 낮은 항을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항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게 되고, 또 이 지역에서 가공 조립 같은 것들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두 나라의 이익이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 포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는 포항 시민으로서 구체적인 얘기가 더 궁금해요. 뭐가 더 좋아져요? 낮은 핫산 프로젝트가 되면은?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되면은 북쪽에서 오고 가고 하는 화물들이 좀 더 빨리 쉽게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포항으로 올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북쪽으로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또 동유럽까지 화물을 수출하는데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도 단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러시아랑 이 북한이 우리나라의 특히 포항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산업의 이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업군들은 이쪽으로 과감하게 이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그 윗단에 있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고부가치 첨단 산업들을 좀 더 이 포항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면 포항 지역의 다른 나라,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포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된 기업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젊은 층들의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 포항의 강점인 이 교육과 이 산업이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뭐 단순히 물류에서만 이렇게 뭐 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 진짜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전망대 딱 올라가서 철도부터 이 항만까지 다 둘러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포항에서 시작해서 이 항만으로 철도로 해서 이 핫산 전체로 네네. 그러면서 다시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게 기대가 굉장히 진짜. 많이 되고 뭔가 응. 이게 막 설렘이 그러니까요. 오는 것 같아요. 그 무한한 기회의 땅 이런 말 정말 이렇게 막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 확 느껴지죠. 그렇죠. 그거 알아요? 오늘은 왠지 공기도 달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우리 공기가.